머니볼의 문화일보 야구기자 정세영입니다. 매번 영상을 시작할 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고 제가 인사를 건넸는데요. 하지만 오늘은 이 인사를 건넬 수가 없습니다. 3월 18일 오전 제 기준에선 대다수 야구팬, 프로야구판을 아주 우롱하는 뉴스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제 옆에 보도자료를 잠깐 보시죠. 키움 히어로즈 KBO의 강정호 임해 해지 복귀 승인 요청이라는 보도자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하셨겠지만 3월 18일 야구판을 아주 뜨겁게 만든 뉴스죠. 제가 석간지 문화일보에 있어 아침 마감을 하고 고척 스카이돔으로 취재를 하기 위해 향하던 길에 이 보도자료를 받고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뭐지? 예. 자, 일단 내용을 보시죠. 키움은 18일 오전 KBO에 강정호에 대한 임의해지 복귀 승인을 요청했다. 구단은 임의해지 복귀 승인 요청에 앞서 강정호와 2022 시즌 선수 계약도 체결했다. 고영욱 단장이 지난주 미국에 머물고 있는 강정호와 세 차례 통화를 하며 영입 의사를 전달했고, 고영욱 단장은 40년 넘게 야구인으로 살아온 선배 야구인으로서 강정호에게 야구 선수로서 마무리할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어 영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차를 읽어보고 난 뒤 차를 잠깐 멈춰 세우고, 야, 이건 뭐지? 예. 선배 야구인으로서 음주운전으로 삼진 아웃이 된 선수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요즘 표현 있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고, 예. 라는 생각으로 머릿속이 좀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고척돔에 SSG 키움전 취재를 위해서 도착했더니 동료 기자들도 머리를 한방 시게 맞은 기분이다, 이런 말을 하더로군요. 강정호의 음주운전 이야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요,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강정호는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러츠에서 뛰던 2016년 12월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냅니다. 강정호는 이후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앞서 두 차례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요. 이후 재판으로 넘겨졌고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여파로 미국 취업비자 취득을 거부당한 강정호는 2017-2018 시즌을 거의 뛰지 못했고요. 피츠버그와 재계약한 2019년엔 타격 부진으로 방출됐습니다. 이후 메이저리그에서 새 팀을 찾지 못한 강정호는 2020년 5월 한 차례 국내 복귀를 타진했고, KBO는 1년 6기 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징계를 내렸습니다. 강정호는 2020년 6월 사과 기자회견을 한 뒤 친정팀 키움으로 복귀를 추진했지만 빗발치는 비난 여론을 이기지 못하고 복귀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평생 봉사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고영욱 단장이 밝힌 계약 과정은 이렇습니다. 고 단장은 지난 12일 강정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 의사를 물었고요. 14일엔 강정호 에이전시와 접촉했습니다. 이후 17일 강정호의 계약이 최종 성사됐는데요. 고 단장의 말을 빌리면 강정호는 이번엔 복귀 의지가 아주 강합니다. 오늘 고영욱 단장은 2년 전처럼 여론이 안 좋아도 계약을 무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KBO에서는 2년 전 강정호에게 징계를 내렸죠. 현재로선 KBO가 강정호의 복귀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입니다. KBO는 다음 주 월요일께 강정호의 임의해지 복귀를 승인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강정호 선수는 2023년 3월부터 공식 활동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죠. 지난해 9월 3일 키움의 윤리강령 제정 및 선포식 진행 사진입니다. 당시 키움이 발표한 윤리강령의 내용을 보죠. 팬과의 약속, 자기관리, 법과의 원칙 준수, 동료에 대한 예의, 구단에 대한 존중 등 5개 항으로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팬이 프로야구 발전의 원동력임을 잊지 않겠다.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경기에 임하겠다 등의 세부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 팬이 프로야구 발전의 원동력임을 잊지 않겠다는 내용이 확 들어왔습니다. 자, 고영욱 단장은 당시 선수단 스스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모범적인 구단으로 성장하기 위해 윤리강령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윤리라는 단어,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땅히 행하거나 지켜야 될 도리. 윤리강령은 또 이렇게 정의됩니다. 일정한 조직 혹은 단체가 외부적으로 공적인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의 의식 혁신을 통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윤리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회와 직장 및 나아가 사적인 생활 여력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준수하여야 할 자세와 실천 규범을 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요. 키움은 팬이 프로야구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죠.
하지만 오늘 발표 후 팬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동정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은 압도적입니다. 팬들을 위해 생각한 결정이다? 아닙니다. 단장도 팬들에게 죄송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제가 직접 인터뷰장에 들어갔었고요. 고영욱 단장 기자회견 중에 팬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진짜 여러 차례 사용했습니다. 자, 음주운전. 저는 감히 단언컨대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봅니다. 음주운전의 피해로 나와 내 가족이 사망하거나 크게 다칠 수 있죠.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하실 거고요. 팬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선택, 무엇보다 프로야구의 핵심 캐치프레이즈,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은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삼진아웃을 당한 선수가 야구장에서 홈런을 때리고 멋진 수비를 보인다고 해서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것일까요? 작년 음주운전에 적발된 송우현 선수를 방출했던 키움입니다. 앞선 사례와도 정면 배친됩니다. 이율배반이라는 단어가 딱 어울립니다. 키움과 강정호 선수의 전격 계약 발표에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첫 번째, 고영욱 단장은 내 개인적인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즉 오랫동안 생각한 일이고 후배에게 야구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을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결정으로 구단의 이미지에 해를 끼치는 일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쯤에서 의문이 생기죠. 최근 야구단의 단장의 힘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권을 가지고 있던 과거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사회적 지탄을 받은 선수를 복귀시키는 일을 개인의 결정으로 추진한다? 물론 고 단장은 구단 위재민 대표이사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 대표이사는 지난 4일 선임됐습니다. 이제 업무를 파악하는 단계인데 어설프게 끝날 것 같으면 시작하지 마세요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시선은 당연히 영구실격된 이장석 최대 주주에게 쏠립니다. 그러나 키움 측은 절대 이장석 최대 주주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키움은 치밀했습니다. 연봉 계약까지 미리 했죠. 그리고 키움은 연봉 3천만 원 최저 연봉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마치 최저 연봉인 3천만 원을 받고 복귀하려는 강정호다 라는 식이죠. 사실 올해 연봉이 3천만 원을 주는 것 자체는 뭐 무의미합니다. 왜? 올해 1군이건 2군이건 뛰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내년 연봉이 중요하죠. 내년 연봉에 대한 질문하면 뚜렷하게 말을 못합니다. 현장에선 바보가 아니라면 바보가 아닌 이상 3천만 원에 돌아오지는 않을 거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현장을 존중해야 될 단장이 현장과 사전 조율이 없었습니다. 선수들 역시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요. 현장만 결국 붕 떠 있는 셈이었죠. 6개월 전 키움은 윤리강령에서 동료에 대한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이게 아무리 프런트와 현장 스태프, 선수의 관계지만 이게 한 배를 탄 동료에 대한 예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시즌을 한창 준비하고 있던 키움 선수들도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선수들은 지금 혼돈에 빠졌습니다. 네 번째, 강정호 선수는 당장 팀 전력에 필요 없는 선수죠. 게다가 실력도 어떨지 의문입니다. 강정호 선수 마지막으로 실전을 치른 게 2019년 7월이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2023년에 돌아온다고 해도 3년이 넘는 공백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게다가 강정호 선수의 내년 우리 나이는 37입니다. 제가 화가 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올해 정규리그 개막 전부터 관중석을 100% 개방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흥행 호재가 넘칩니다. 김광현과 양현종 등 메이저리그에서 뛴 한국 야구의 대들보 투수들이 복귀를 했고요. 나성범과 박건우, 손아섭, 박병호 등 다수의 유명 선수들이 자유계약으로 새 팀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역대급 신인 선수들도 즐비합니다. 그만큼 볼거리가 풍성한 시즌입니다. 이런 호재거리가 가득한 시즌을 앞두고 개막 미디어데이도 확 달라질 예정입니다. 진짜 각 구단 슈퍼스타들 혹은 가장 이슈가 되는 선수들이 참가하는 미디어데이를 만들자는데 공감대가 모였습니다. 미디어데이부터 분위기를 만들어보자. 내가 일하는 일터가 분위기가 잘 조성되면 더 기자들은 쓸 것이 많고 구단도 그만큼 좋은 일이 됩니다. 각 구단들도 위기라고 말만 하지 말고 선수들이 모범을 보여 미디어데이부터 분위기를 띄워보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적어도 프로야구계에 종사하는 구단 기자들의 분위기는 참 좋았습니다. 하지만
정규리그 개막도 전에 프로야구는 다시 따가운 눈초리를 받게 됐습니다. 기사에 쓴 것처럼 한 구단의 선택이지만 팬들의 비난은 KBO 리그 전체로 향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발표 시점이 지금이었을까요? 분위기를 잘 만들어가는 이 시점에 굳이 왜 당장 팀 전력에 필요 없는 선수를 후배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이유로 데려와야 했을까요? 동업자 정신은 있었을까요? 왜 프로야구가 그럼 그렇지 라는 쓴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너무 화가 납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오늘따라 정세영 기자 엄청 흥분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게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비밀리에 영입을 추진해 계약을 다 성사시켜 놓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요구가 아닌 강요다 라는 제 후배 기자의 기사에 공감했습니다. 키움은 팬들의 의견을 들을 의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은 키움은 일탈 행위를 한 선수가 나오면 KBO 징계 외에 자체 징계를 내렸었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방송을 찍는데 이렇게 땀이 많이 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문화일보 야구 기자 정세영이었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소통하는 정세영 기자, 그 약속 지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